만점자의 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에 있는 박수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공부를 했던 거는 친구들이 다들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받는 성적에 따라서 나중에 대입이나 진로 선택을 할 때 결정지가 좀 많아진다고 그걸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수학 공부를 이제 막연하게 시작을 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그 수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좀씩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서 개념을 외우는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심화 문제들을 얼마나 이제 개념을 잘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서 제 개념 학습 이외로도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초, 중, 고 동일하게 이제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그래도 빠짐없이 한 2-3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방학 중에는 좀 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 5-6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3-4시간 정도는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던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을 보던지 했을 때 기본 개념 외우는 거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때 좀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개념 학습을 확실히 했는가, 그거를 정말 솔직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수로 틀린 문제는 자기가 아는데 실수를 해서 틀렸다, 이래서 넘겼던 적이 저도 많았고 이제 학생들 보면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엔 실수를 해도 틀린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실수를 해도 이제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느냐, 그런 거를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해서 그 다음번엔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학생들을 보면 어떤 공식이나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실제로 학생 때 모든 거를 다 이제 공식을 대입하면 다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수학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상황 판단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자기가 직접 시간을 좀 들여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알 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늘 겸손한 자세로 좀 솔직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때 거의 답지를 보지 않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저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으면 바로 답지를 보는 것보다는 개념서를 펼쳐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도 풀리게 됐고, 점점 이제 시험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드는 거를 스스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답노트 만드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 때 당연하게도 이제 답안지 베끼는 거는 절대 의미가 없고요. 답안지 베끼지 말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민한 흔적을 이제 오답노트에 남기고, 또 자기가 놓쳤던 개념을 적으면서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답노트를 꼭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풀면서 풀 때마다 이제 다른 색깔 볼펜으로 안 풀리는 것들은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체크가 몇 번 이상 된 것, 그런 것들만 시험 보기 전에 그런 문제들만 좀 보고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었을 때 극복했던 방법은
운동을 좀 좋아했던 편이라서 뭐 학교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운동하면서 그렇게나마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날려버렸던 것 같고, 정 여건이 안 되면 이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하나 정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다시 마음을 이제 다잡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공부를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공부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좀 힘들었던 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시기가 저는 이제 공부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오기를 가지고 좀 더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성적이 어느 정도의 정체기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굳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부는 어떻게든지 제가 한 만큼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적이 다시 좋아지는 거를 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들이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은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과목들은 벼락치기가 되는 과목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과였다 보니까 과학도 좀 소홀히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주요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적게, 그렇지만 매일 공부하는 그렇게 비중을 좀 뒀고, 암기 과목들은 이제 내신 시험 뭐 한 1, 2주 전부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늘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서 따로 뭐 이제 시험 전날이면 모르겠지만 시험 1, 2주 전이라고 갑자기 수학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랑 영어, 특히 영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가 아무래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저희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문을 암기를 해서 뭐 그거에 이제 구멍을 뚫어놔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는 거의 시험 한 달 전부터 지문 외우는 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도 수학이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소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영어처럼 암기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전부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암기를 그때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기 과목들은 1, 2주 전부터 암기를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이제 친구들이 중학교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뭘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실수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실수가 나오는 거는 좀 자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충 풀었다든지 그래서 나오는 거라서 실수를, 그러니까 좀 문제를 진득하게 푸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중등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가장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상대적으로 중학교보다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응용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학교든 어디든 상관없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이제 한번 이제 배우면은 절대 까먹지 않을 수준으로 머리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응용이 많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렇지만 중점적으로는 이제 기출 문제나 그런 걸 많이 풀어봐서 앞으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거를 본인이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면 학교 프린트나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소홀히 듣지 말고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수학은 이제 크게 고등 내신이랑 막 다르다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교재들이 결국에 또 수능까지 나오는 그런 교재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는 수능 준비할 거다, 그래서 학교 수업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답노트 정리 잘 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결국에는 다 수능 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볼 때도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뭐 40분, 50분 내에 끝낸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제가 혼자서 세팅을 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학생들도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이제 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에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아는 걸 틀리면 안 되거든요. 아는 걸 틀린다는 건 결국에 실수를 해서 틀린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좀 천천히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리 풀어도 되니까 풀이 과정을 예쁘게 써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풀이 과정을 작성한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비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가장 답답한 거는 학생들이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좀 느리더라도 너무 막 다그치지 말고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결국에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의 눈!